적자들은 침묵할 때 사약을 택한 서자들 해빈 양씨와 두 아들의 위대한 충절. 1. 핏줄보다 진한 의리의 시작. 1453년 조선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 왕권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 형제는 칼을 겨눴고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권력의 향방을 찾아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그때 화려한 대군도 정통성을 가진 적자도 아닌 이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의 후궁 해빈 양씨,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 한남군 이여와 영풍군 이전. 서자의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혀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서자들이 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수양대군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것일까요? 오늘은 적자들이 부귀영화를 위해 침묵할 때 목숨을 던져 의리를 지켰던 서자들의 위대한 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 단종과 해빈 양씨. 이야기의 시작은 단종이 태어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는 아들을 낳은 지 단 사흘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갓 태어난 새손에게는 젖을 물려줄 어머니도 등을 토닥여줄 온기도 없었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은 자신의 후궁 중 가장 성품이 자애롭고 현숙했던 해빈 양씨를 주목합니다. 세종은 그녀에게 핏덩이 같은 손주 단종의 양육을 맡깁니다. 해빈 양씨는 세종의 명을 받들어 자신의 친아들들을 키우듯, 아니 그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단종을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유모이자 할머니였으며 어머니를 모르는 아이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따뜻한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단종 역시 해빈 양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그녀의 아들들인 한남군과 영풍군을 친형제처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이들에게 단종은 지켜야 할 군주이기 이전에 가슴으로 낳고 함께 자란 가족이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길은 정의 시작이었습니다. 3. 적자 대군들의 비겁한 침묵.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일찍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의 야심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조선 왕실의 중심축이었던 세종의 적자 대군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비겁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동복 형제였던 이명대군 이군은 형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정난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세종이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막내 아들 영흥대군 이염 또한 어린 조카의 눈물 대신 형 수양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큰아버지였던 양녕대군은 조카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며 세조의 살인에 명분을 실어주었고 효령대군은 불교 뒤에 숨어 이 비극을 묵인했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은 지켜야 할 조카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적통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단 이들이 권력에 아부하며 연회를 즐길 때 단종의 곁에는 오직 서자라는 굴레를 쓴 이들만이 남겨졌습니다. 4. 서자들의 장렬한 저항과 해빈 양씨의 결단. 1453년 계유정난 이후 해빈 양씨와 한남군, 영풍군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자였던 그들은 수양대군에게 줄만 잘 서도 평생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비겁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아 키운 저 아이를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남군 이여와 영풍군 이전은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성대군과 손을 잡고 수양대군의 전횡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좌에 오르자 세조는 단종의 곁을 끝까지 지키던 해빈 양씨 가족을 가장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습니다. 복위운동의 주모자들이 칼을 뽑기도 전에 세조는 해빈 양씨와 두 아들을 먼저 숙청하기로 결심합니다. 해빈 양씨는 아들들의 저항이 죽음을 불러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를 저버리고 구차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죽는 길을 택한 아들들을 지지했습니다. 5. 최후의 유백일 그리고 역사의 별이 되다. 해빈 양씨와 한남군, 영풍군은 결국 역적으로 몰려 유백길에 오릅니다. 세조는 이들이 서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각각 다른 유배지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해빈 양씨는 청풍으로, 한남군은 함양으로, 영풍군은 예천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한남군은 고작 31살, 영풍군은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혜빈 양 씨는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사사당했지만 그녀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기른 단종과 자신의 뜻을 따른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세조는 실록에서 이들의 이름을 지우고 기록을 훼손하며 그 존재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흘린 피는 단종을 향한 가장 고결한 충성심의 상징이 되어 500년 역사 속에 찬란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적자들이 대궐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세조의 눈치를 볼 때 서자들은 타양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역사의 별이 되었습니다. 6.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승자가 기록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혜빈 양 씨와 한남군, 영풍군.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차마 저버릴 수 없었던 신이었고 가슴으로 맺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권력과 이익 앞에 비겁해지기 쉬운 오늘날 500년 전 서자들이 보여준 이 뜨거운 의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눈앞의 이익과 마음속의 정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군들보다 신분은 낮았지만 정신만은 그 누구보다 높았던 영웅들 이야기. 혜빈 양 씨와 한남군, 영풍군이었습니다.